4-4단원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부등식이란 건 뭐냐? 자, 부등식 하기 전에 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등식은 참인 등식과 거짓 등식이 있죠. 참인 등식에는 항상 참인 뭐 있죠? 항등식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참인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 상에서 항등식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웠죠. 자, 그러면 부등식에도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고 거짓 부등식이 있습니다. 항상 참인 부등식을 뭐라고 하냐? 이 단원에서 배우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참인 것을 우리는 조건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수학상에서 항등식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그 끄트머리에 부등식을 배웁니다. 그때 배운 부등식이 조건부등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단원에서는 절대부등식, 항상 참인부등식. 자,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항등식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미정계수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죠. 방정식에서는 해를 구하세요. 그렇죠. 자, 조건부등식에서는 해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뭐가 나올까요? 네, 항상 참인 부등식이니까 증명이 나옵니다. 오케이? 증명이 나오기 때문에 명제 다음 단원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이라는 것은 어차피 크기 비교이기 때문에 대소 비교, 즉 최대 또는 최소값에 나옵니다. x가 항상 a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우리는 x의 최대값이 a다. x가 항상 b보다 커나 같다. 이 말은 x의 최소값이 b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항상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 입장, x가 항상 b보다 커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 입장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거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절대부등식은 증명에 대한 문제와 대수비교,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순서에 맞춰서 절대부등식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언제나 참인부등식. 자, 부등식의 증명, 선생님 방금 얘기하는 거 나오죠?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여기 써 있는 5가지는 당연한 것.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것. 1번,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양수이다. 당연한 거죠. A하고 B가 같으면 A 빼기 B는 뭐죠? 0 나온다. B가 더 크면 당연히 A 빼기 B는 음수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보기 2번,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나 같다?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 당연한 겁니다. 보기 3번, 제곱들의 합이 0이면 각각 0일 수밖에 없다. 그냥 수의 제곱과 절대값 씌운 수의 제곱은 같더라. 절대값은 곱셈에 대해서 또는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 따로따로 써 있는 것도 한꺼번에 쓸 수 있다. a가 b보다 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당연시해 왔던 거예요. 오케이?
개념 확인. 절대부등식을 찾으래요. 보기 1번. x가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모든 실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얘는 조건부등식입니다. 보기 2번. x제곱 더하기 1. x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죠? x가 실수니까. 그러면 양변에 더하기 1 더하기 1하면 x제곱 더하기 1은 당연히 1보다 커나 같고 1이라는 것은 0보다 크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큰 것은 명백한 거죠. 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보기 3번.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얘는 2차 식입니다. 2차 부등식을 풀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차 부등식은 뭐죠? 근을 구하는 거죠. 생각해보니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입니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붕 떠 있다. 모든 포물선이 다 x축 윗부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더라. 절대부등식입니다. 보기 4번. 절대값 x-3이 1,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것은 절대값 x 빼기 3이 1 되는 것이 x-3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는 4하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x는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보기 4번은 조건부등식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개념 확인 1번은 2번과 3번이 절대부등식, 1번과 4번이 조건부등식. 그러니 조건부등식은 참이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방정식에서 해를 구해놓는 것처럼.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대부등식은 언제나 참이다 보니까 크다 작다 이거잖아요. 크다 작다라는 것은 두 수의 대수비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수의 대수비교 방법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수비교 방법. 두 수의 크기 비교예요. 자, 1번. 차, 빼보래요. 두 수를 빼봐서 양수이면 A가 커요. 빼봐서 0이면 둘이 같아요. 빼봐서 음수이면 B가 커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일단 두 수를 빼봐서 부호를 판정해라. 두 번째, 제곱해봐라. 제곱에서 A가 크면 A가 크고 제곱에서 같으면 같은 거고 제곱에서 A가 작으면 A가 작다. 오케이? 제곱과 똑같은 개념이 뭘까요? 루트입니다. 루트 A하고 루트 B를 비교를 하는데 루트 A가 크면 결국 A가 B보다 큰 거더라. 오케이? 그 다음 B. B라는 건 뭐죠? B라는 것은 나눗셈입니다. B하고 A를 나눗셈 했을 때 B분의 A가 1보다 크면 A가 크구나. 1이면 둘 다 같구나. 1보다 작으면 B가 더 크구나.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실수를 배우고 나서 대수비교를 할 때요. 그때 거론합니다. 빼봐라. 제곱해봐라. 그리고 제곱근, 루트를 씌워봐라. 그리고 여기 넣었지만 역수도 취해봐라. 왜냐? 역수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분의 1과 B분의 1에 있어서 A분의 1이 크면 A하고 B에 있어서 B가 더 크더라. A분의 1과 B분의 1이 같으면 A하고 B가 같고 A분의 1이 작으면 A가 크더라.
이게 바로 역수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역수를 취해서 큰 쪽이 원래는 더 작더라. 그 다음 여기 3번에 서 있듯이 B 나눠봐라. 나눗셈 할 때는 숫자 1과 비교해라. 1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 제곱, 루트, 역수, B라고 얘기하더라. 두 수의 대수 비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차제곱 루트 역수 B. 두 수의 크기 비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차제곱 루트 역수 B.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두 수의 대수 비교는 기본적인 것이 차제곱 루트 역수 B고 이외 부가적인 것이 요 다음 단원에 있는 절대부등식의 산술기하 부등식,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함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차제곱 루트 역수 B는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죠? 두 수의 크기 비교는 뭘로 한다? 차제곱 루트 역수 B. 차 빼봐라. 제곱해봐라. 루트 씌워봐. 제곱권 씌워봐. 역수를 취해봐. B 나눠봐. 개념 확인. x가 실수일 때 이거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1 하고 2x를 빼봅니다. 그러면 얘는 x-1의 완전 제곱이 돼서 실수를 제곱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 거로 얘는 실수를 제곱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x의 제곱 플러스 1이 2x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여기서 거론해야 할 거 언제 0이 나오죠? 그렇죠. x가 1일 때 0 나오죠? x가 1이면 두 개의 식은 서로 뭐 된다? 같아지더라. 이거죠. 두 번째, a가 양수, b가 양수. 루트 a 더하기 루트 b와 루트 a 더하기 b를 대수를 비교하래요. 루트 있으니까 뭐 해보자? 제곱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쪽에 썼다 지울게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제곱 루트 a 더하기 b 제곱. 그러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a 더하기 b 빼기 이거 빼는 거죠. 그 다음 a 더하기 b인 거죠. a 속어 b 속어 남는 것이 뭐죠? 2루트 ab죠. 그러면 루트 ab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제곱을 해서 원래 있는 수 루트 a 더하기 루트 b와 루트 a 더하기 b를 비교해 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왼쪽에 있는 식이 더 크거나 같은 거죠. 자, 언제 0일까요? a, b가 0일 때겠죠. 그래서 이거의 등호 성립 조건은 a 곱하기 b가 0일 때, 즉 a가 0 또는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a도 양수, b도 양수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왼쪽이 더 크다 이거죠. 2의 12제곱, 3의 8제곱 색깔을 달리해서 2의 12제곱과 3의 8제곱은 나눠보면 돼요. 3의 8제곱, 2의 12제곱. 그럼 얘는 3의 제곱, 2의 세제곱의 4제곱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은 9, 2의 세제곱은 8, 그놈의 4제곱. 9분의 8은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를 4번 곱해도 1보다 작게 되겠죠. 어때요? 3의 8제곱분의 2의 12제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누가 더 커요? 3의 8제곱이 더 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대수 비교를 하면 되더라.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으로서요. 이미 많이 통용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나 같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써 있는 4개는 잊으면 안 돼요. 1번 a의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은 a 더하기 2분의 b 제곱 더하기 4분의 1 b제곱과 똑같아요. 아니 4분의 3이고요. 그래서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니까 0보다 커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0이냐?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죠? 그럼 얘가 0이라는 것은 b가 0인 거네요. b가 0이면 a도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도 0, b가 0일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호가. 보기 2번은 많이 봐왔으니까 생략하고요. 보기 3번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3번은 이 좌변을 정리하면 뭐죠? 2분의 1에 a-b 완전제곱, b-a 완전제곱, c-a 완전제곱이죠? 그래서 실수들을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등호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A, B, C가 같을 때 0이 나오더라. 보기 4번. 절대값 I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나 같네요. 자, 얘는 제곱하면 됩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자, 먼저 앞에 것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절대값 있겠죠? 마이너스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입니다. A제곱, B제곱 다 소거되고요. 남는 것이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냥 AB예요. 아무래도 절대값이 그냥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언제 0 나올까요? 얘네들이 서로 같을 때. 즉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조건이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등호는 막 이런 거 써 있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진심 무시하면 안 돼요. 응? 등호가 포함된 절대부등식은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밝혀야 한다. 잊으시면 안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을 명시해 줘야 돼요. 개념하기입니다. AB가 실수일 때 이거가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빼봅시다. A의 제곱 더하기 9B제곱 마이너스 6AB. 얘는 A-3B의 완전제곱인가요?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 왼쪽에 있는 수가 오른쪽에 있는 수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언제 성립하죠? 요 값이 0일 때. 즉 A가 3B일 때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9B제곱이 항상 6AB와 같고요. 언제 등호 성립하느냐? A가 3B일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아시겠죠? 예제 1번. 두 실수 AB에 대하여 요거와 요거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빼봐야죠. 그래서 보기 1번. 4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B. 빼는 순간 보이죠? 얘는 2A-B의 완전 제곱인 것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왼쪽에 있는 수가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죠. 끝내면 안 되죠? 언제 등호가 나오죠? 그렇죠. 2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명시해 주라고.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2루트 ab냐? 자, 루트 있으니까 뭐 해보자? 제곱을 해놓고 보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제곱하는 거하고 2루트 ab를 제곱한 거를 대수 비교하자 이거죠. 그러면 a의 제곱, b의 제곱, 2ab 마이너스 뒤에 것은 4ab인가요? 그러면 결국은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왼쪽이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네가 크거나 같죠. 언제 등호 성립?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 3번 7의 8제곱, 2의 24제곱. 당연히 뭐 할까요? 이건 나눠보는 거죠. 7의 8제곱 나누기 2의 24제곱. 8제곱과 24제곱이니까 얘는 8제곱으로 통일. 7, 2의 3제곱. 지수법칙이에요 지금. 그럼 얘는 7이고 8의 8제곱이니까 8분의 7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당신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나눈 것이 1보다 작으니까 분모가 더 커져. 7의 8제곱 작다, 2의 24제곱. 오케이? 아셨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2번. 실수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그건 뭐예요? 그냥 빼면 되지. 보기 1번. 빼요. a의 제곱 더하기 2b 제곱 빼기 2ab. 그럼 얘는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b제곱인 거 눈에 보이죠? 해서 너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왜? 실수를 제곱하니까.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죠. 해서 당신은 0보다 크거나 같군요. 그러니 왼쪽에 있는 수가 크거나 같은 거죠. 언제 등호죠? 너도 0? 너도 0일 때. 네가 0인 것은 b가 제로. b가 제로이니까 a도 제로. a도 b도 0일 때 등호 성립이겠구나 이거죠. 문제 2번. 루트 있고 있죠? 루트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봐야 돼? 제곱하고 또 비교하는 거죠. 2번. 루트 a-b를 제곱한 거하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제곱한 거하고. 자, 앞에 있는 식은 a 빼기 b고요. 뒤에 있는 식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 b네요. 그러면 a는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플러스 2루트 ab 2루트 b로 묶었더니요.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겠네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루트 a하고 루트 b는 누가 크죠? 써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0보다 커나 같고 루트 b는 당연히 0보다 커나 같고 그러면 너희 직은 0보다 커나 같은 거지. 그러니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언제 등호지? 이거죠. 그러면 얘가 0이든지 얘가 0인 거죠. 근데 얘가 0일 수가 없어요. b가 양수라니까. 그럼 얘가 0인 거죠.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같을 때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대수비교나 증명하는 것은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해 보면 쉬워요. 유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특별한 절대부등식. 특별한 절대부등식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용도가 많아요. 쓸 때가. 오케이? 자, 우리 교재 봤더니요. 교재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라고 하는데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서는 대전제 조건 A하고 B가 양수일 때를 얘기해요. 양수일 때만 얘기합니다. 양수일 때만. 오케이? 자,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수를 서로 더하고 2로 나눴어요. 다시 양수인 두 수를 서로 더하고 2로 나눴어요. 이것은 두 수에 대해서 산술적인 평균, 그냥 수학적 평균이에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얘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AM, 영어로 AM이라고 씁니다. Arithmetic Mean이라고 AM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요 AM, 산술 평균은 기하학적으로 수직선상에 A와 B에 뭘 얘기한다? 그렇죠. 중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A하고 B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요. 즉 A 곱하기 B의 양의 제곱근.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하평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GM, Geometric Mean, GM이라고 합니다. 두 수의 곱의 제곱근. 루트 AB. 얘를 산술평균, 얘를 기하평균. 다른 말로 AM과 GM을 뭐라고도 하냐면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라고도 합니다. 등차 중앙, 등비 중앙에 대해서는 수학 원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걸 하고요. 일단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두 수의 곱한 거의 제곱근.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 둘 사이에서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분홍식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등호 성립은 서로 다른 두 수 A, B가 결국은 같을 때만 같습니다. A하고 B가 다르다면 절대 이 둘은 같을 수가 없고요. A하고 B가 같을 때만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게 됩니다. 기하학적으로 A가 있고 B가 있고요. 정확히 한가운데 A가 A 더하기 B 나누기 2고요. 얘보다 살짝 오른쪽이 아이고 살짝 오른쪽이란다. 아이고 다 지워지네. 네. 살짝 왼쪽. 얘가 루트 AB입니다. 수익선 방향으로 양의 방향이 이게 더 크다고 하면 살짝 왼쪽이에요. 살짝 왼쪽. A하고 B가 간격이 멀면 멀수록 요 둘의 간격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도면 비슷합니다. 둘이. 자, 여하튼 더해서 반절, 곱한 거 루트, 산술평균, 기하평균. 얘가 절대부등식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명하는 거야, 뭐. 응? A 더하기 B 반절 빼기 루트 AB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루트 있어요. 그럼 그냥 뺄 거예요? 당연히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나누기 제곱 루트 AB 제곱 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4분의 A의 제곱 B제곱 2AB 오른쪽은 AB인 거죠. 통분 4분의 A의 제곱 B제곱 플러스 AB 통분하면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2AB죠? 그럼 얘는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인 거죠. 제곱 당연히 작거나 같죠. 아니 작거나 같단다. 왜 그러죠? 당연히 제곱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 네가 너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언제 등호? 네가 0일 때. 즉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더라. 알겠습니까? 자, A 더하기 B의 반절 루트 AB 2분의 A 더하기 B 루트 AB 오케이? 자, 이걸로 끝낼 일은 아니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막 치는 거 보여요? 뭐죠? 2분의 A 더하기 B 루트 AB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 부등식에서 양변을 2로 곱해버려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예요. 자, 이것도 절대 부등식인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고 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아니지만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등호 성립은 A와 B가 같을 때예요. 당연하겠죠? 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2 곱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 산술기하 부등식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좌변은 A하고 B를 더한 거예요. 우변은 A하고 B를 곱한 거죠. 물론 루트 씌우고 2로 곱했지만 그 무시하면 좌변은 합이고요. 우변은 곱이에요. 두 수에 대해서 더한 거와 두 수에 대해서 곱한 거에 대한 대수비교. 합과 곱의 대수비교. 산술기하 부등식. 합이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 되시겠죠? 그러면 합이 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생각할 수 있고요. 곱에 대해서 최대값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한 거와 곱한 거에서 최대차수를 얘기할 때는 더한 거와 곱한 거에서 최대차수를 얘기할 때는요. 상대방이 상수일 때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거론하겠습니다. 여하튼 산술기하 부등식은 더한 것은 2루트 AB다. 오케이? 자, 물론 산술기하 부등식은 두 개의 항 A와 B뿐만이 아니고 세 개의 항 그리고 N개의 항까지 다 있습니다. 살짝 보여주면요. 세 개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 이게 세 개의 산술평균이고요. 3제곱근 루트 ABC 얘가 ABC 세 개에 대한 기하평균이에요. 아직 3제곱근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답니다. 이것도 등호 성립은 A하고 B하고 시클 때 가치가 같을 때 그렇습니다. N개짜리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선생님이 막 강조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죠. 2개짜리에 대해서. 개념 확인. A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
산술기하 부등식 뭐죠?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요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 곱하기 A분의 1.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얘는 2란 얘기죠.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은 가장 작은 것이 얼마다? 2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언제 2가 나올까요? 산술 기하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 산술 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요 두 항의 같을 때겠죠. 그래서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즉 A제곱이 1일 때, 즉 A가 1일 때, 양수니까 A가 1일 때 A 더하기 A분의 1은 가장 작은 값 2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것 또한 여러 개의 항들이 있는데요. 자, 현재 기본적인 것이 두 개예요. 뭐냐? 두 항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에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해봤더니 얘는 크거나 같더래요. 어떻게 크거나 같냐? 앞에 거 있는 것끼리 곱한 거 ax a제곱 b제곱 a제곱 x제곱이 아니에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거 by 전체의 제곱. 요 부등식 항상 성립하더라 이거야.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 자, 그럼 이게 왜 성립하냐? 요 식이 왜 성립하냐? 자, 밑에다 쓰고 지울게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하고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이 누가 더 크냐? 빼보면 되죠. 전개합니다. a의 제곱 x의 제곱 a의 제곱 y의 제곱 b의 제곱 x제곱 b의 제곱 y제곱. 자, 전개합니다.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플러스 2ab x y. 수고되네요. 수고되네요. 남는 거 쓰는 거죠. a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의 제곱. 얘가 뭐죠?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이죠. 그러니 너는 0보다 커나 같은 거고, 그러니 너하고 너가 같을 때죠. ay와 bx가 같을 때죠. 그래서 양변을 ab로 나누면 얘는 a분의 x, 얘는 b분의 y 같은 거죠. a분의 x, b분의 y.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하더라는 거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산술기하보다 좀 쉬워요. 왜냐면 이 부등식 틀 안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변형이 많아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가? 의아할 정도로 변형이 많아요. 자, 일단 기본 형태 a의 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 그리고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얘네들은 서로 같게 되더라. 개념 확인.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by의 전체 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니까 결국 뭐예요? ax 더하기 by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죠. 최대값은 그래서 얼마다? 플러스 루트 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제 1번. a가 양수일 때 보이래요. 자, 산술기와 부등식은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언제 등호? a하고 b가 같을 때. 이 산술기와 부등식은 언제 쓴다? 합과 곱. 오케이? 그런데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합이 상수이면 곱이 상수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곱의 최대값. 곱이 상수이면 합이 이 상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합의 최소값. 그러니 합과 곱이 하나의 부등식에 있는 것이 산술기와 부등식이고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이 상수가 돼야만이 변수가 없어야만이 최소값, 최대값이 되더라. 이 선생님 지금 말로 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보세요. 2a 더하기 8a분의 1 덧셈돼 있죠? 요들을 곱해봐요. 요들을 곱하면 문자 a가 없어져요. 요들을 곱하면 문자 a가 없어져요. 문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숫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란 얘기예요. 2a 더하기 8a분의 1은 그거랑 같다. 2루트 2a 곱하기 8a분의 1 aa 소거 28 소거하니까 2 곱하기 루트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너는 1이에요. 생각해 봤더니 너라는 놈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 최소값은 1인 거죠. 맞죠? 2번. x 곱하기 y가 9일 때 x 더하기 y의 최소값. 얘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뭐라고 보냐? 곱이 상수구나. 합의 최소를 구하는구나. 곱상수 합최소. 산술기야. x 더하기 4y는 그거나 같다? 2루트 곱한 거 4xy. 여기 xy 값 써있어 안 써있어요? 써있죠. 9라고 써있죠? 9를 딱 넣었더니 2루트 4고 36. 26, 12. 너 최소값은 10이구나. 언제 10이 나와? 둘이 같을 때. x하고 4y가 같을 때 12가 나오는구나. 두 번째. x 더하기 y가 6이에요. 합이 상수네요. 곱의 최대값 구하라네요. x 플러스 y는 그거나 같아요. 2루트 xy. 얘가 얼마래요? 6이래요. 오케이?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너라는 것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는 x와 y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더해서 6인데 서로 같으래요. 그럼 x, y가 얼마죠? 3인 거죠. x하고 y가 3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3을 그대로 대입하면 3 곱하기 3, 9가 되는 거예요. (3번) 제곱 1차 코시 슈바르츠 형태를 만들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y의 통째로 제곱 1 더하기 1이겠죠? 그래서 얘는 1, 얘는 2. 그러면 너라는 것은 제곱한 것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플러스 y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죠. 2번 제곱이 있네요. 2x 더하기 y네요. 그러면 x의 제곱 y의 제곱 그거나 같다 2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그게 찾는 거예요. 뭐 있으면 되죠? 저 4 있으면 되죠. 1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배의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요 값이 2라고 했으니까 4.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얼마다? 5분의 4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나 같다? ax by의 통째로 제곱.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하자면 여기서 얘가 있어요. 얘도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내냐? 얘하고 얘를 곱해보세요. 앞에 있는 것끼리 그냥 곱해보세요. 앞에 있는 것끼리 그냥 곱해버리면 한 개도 막 지워져가지고 a제곱과 x제곱을 곱해버리면 a제곱 x제곱이죠. 그것이 곧 뭐냐면 ax를 제곱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b제곱 y제곱이죠. 그것 곧 dy, 뒤에 있는 by를 제곱하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x의 제곱, y의 제곱 뭔가 있어요. 얘가 2x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고 싶어요. 얘 제곱은 뭐죠? 4x 제곱이죠.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한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뒤에 거 제곱은 y 제곱이죠. 그러면 둘이 곱해서 y 제곱 되니까 1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는 이렇게 꼴만 딱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니까요. 이제 4번.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10자리인 울타리로 막는데요. 가로가 x, 세로가 y. 그러면 내는 안 해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라는 걸. 넓이의 최대값 2분의 1 xy 요거의 최대값이네요. 그럼 결국 x 곱하기 y를 알면 되잖아요. 그럼 느낌 왔죠? 어떤 느낌? 더한 걸 알아요? 곱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산술기하죠.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한 거 x의 제곱 y의 제곱. 얘가 xy니까. 아니 이 앞에 2 빼먹었네요. 2x y니까. 해서 너라는 값 100 2xy. 그러니 xy는 작거나 같다 50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25라고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추가해 보면 언제 25인데 너희들이 같을 때죠. 너희들이 같을 때 x의 제곱과 y 제곱이 동등하게 50으로 같을 때 그럼 x하고 y가 동등하게 뭐죠? 5루트? 5루트인가요? 이럴 때 되더라 이거죠. 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했는데요. 조합평균도 있대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산술평균 AM
기하평균 GM, 조합평균 HM이라고 합니다. 물론 산술기하 조합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2차 평균이라고, QM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자, 산술평균은 뭐냐면 두 수 A하고 B의 중점이에요. 기하평균은 곱한거 제곱근, 조합평균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예요. 역평역. A분의 1과 B분의 1의 평균, 요거의 역수. 다시 한번 A의 역수, B의 역수의 반절의 역수. 머리 아프죠? 얘가 2AB란다. A 더하기 B분의 2AB랍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 기하평균은 루트 AB, 조합평균은 A 더하기 B분의 2AB. 맞아 쓸게요. QM. 얘를 뭐라고 한다고? 2차 평균. 2차 평균은 A제곱과 B제곱의 중점이에요. 오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반절. 요들 사이에서 2차 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순이에요. QM이 그거 나갔고 AM, GM, HM이에요. 수익선에 나타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요. 한 가운데에 AM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오른쪽에 QM이 있어요. 조금 왼쪽에 GM이 있고요. 더 조금 왼쪽에 HM이 있답니다. 오케이? QAM, QAGH.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빼보면 돼요.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좀 봤을 때, 자,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따로 그려볼게요. 반원 그리세요, 반원. 반원. 여기 어느 점 P가 있답니다. P에서 싹 꽂았는데 그것이 왼쪽 길이가 A고 오른쪽 길이가 B예요. 중심은 따로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요 점을 잇고 요 점을 이으면 얘가 90도인 것은 알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뭐죠? 저 반지름이죠, 반지름. 전체 지름이 얼마예요? A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름은 뭐가 된다? A 더하기 B의 반절 산수평균 나왔어요. 산수평균. 그 다음 우리 이걸 알죠? 뭘 알아? 요거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제곱이 A 곱하기 B니까 너라는 것은 루트 AB. 삼각형 입장에서 봤더니 빗변 길이가 2분의 A 더하기 B. 요것이 루트 AB. 당연히 니가 니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 다음 확 내려 꽂았어요. 확 내려 꽂으면 뭔 일이 벌어지냐?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제곱 A, B는 자, 요 길이를 선생님 H라고 할게요. H 곱하기 전체 길이 A 더하기 B의 반절. 그러니까 H는 A 더하기 B분의 2AB. 그래서 요 길이가 얘가 돼요. 그것이 바로 조합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 다시 보면요. 요것이 AM,
요것이 GM, 요것이 HM 이래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